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크립토토마토 오늘도 인사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이런저런 소식들 나와가지고 좀 들을만한 소식들도 있어가지고 한번 모아봤습니다. 얼마 전에 XRP 레저 블록체인 검증자들 사이에서 제안이 되었었던 이 XRP 관련된 계정을 삭제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이 블록체인 검증자 중에 80%가 여기에 찬성한다라는 의견을 나타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XRP 개인 지갑들의 이제 삭제가 가능하게 될 예정이고요. XRP 개인 지갑 같은 경우는 처음에 열 때 20개의 XRP를 스팸이나 여러가지 부정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예치금으로 넣곤 하는데요. 이것을 어느 정도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개 중에서 15개는 돌려받을 수 있고요. 나머지 5개는 이제 소각이 된다라고 하네요. 기존에 XRP 소각을 원하셨던 분들께는 이 작은 희소식이다라고도 볼 수 있을까요? 자, 물론 이런 개인 지갑들은 거래소 지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개인이 연 지갑들, 하드웨어 월렛이라든지 토스트 월렛 그런 것이 이제 여기 포함이 될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앞에서 기사에서 언급이 되었다시피 이 첫 번째로 이 글에서는 사상 최초로 XRP 레저상의 지갑이 삭제가 된 모습을 이제 보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5개는 소각이 됐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인데 XRP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이렇게 많은 송금에 사용되면서 자체적으로 소각이 조금씩 이루어지고 있죠. 물론 이런 소수의 소각 때문에 XRP 가격에 영향을 끼칠 수는 없습니다. 어림도 없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 다음으로는 XRP 사토시 차트가 계속해서 여러 트레이더들 사이에서 이제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XRP가 250일 이상의 이런 축적 기간을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최저점을 다시 한번 갱신했다라고 이제 오리 선생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이 문 오버로드가 비아냥거리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유명 트레이더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신저점을 갱신하는 것이 좋은 소식이냐라고 했더니 당연히 안 좋은 소식이죠. 아무튼 이에 대해서 오리 선생이 답하기를 싸게 더 많이 사고 싶은 사람들에게는 좋은 소식이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밑에는 또 정말 여러 사람들 이제 이더리움 팬인 것 같죠. 이제 XRP가 망하기만을 고대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자, 정말 XRP는 망하게 될까요? 이렇게 사토시로 이렇게 신저점을 찍어버리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무래도 겁을 먹거나 털고 나가게 되거나 혹은 이제 매수를 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많은데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겁을 줘가지고 개미를 턴 후에 올리게 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다. 아니면은 어떤 부정적인 의견도 있는데요. 여기는 이 사람도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리플사가 IPO를 하기 전에 이것을 떡밥으로 해가지고 엑시트 스캠처럼 이제 크게 한번 상승을 시킬 것이다. 그 후에 이제 제대로 망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제 생각에는 XRP가 망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리플사가 XRP를 버릴 것 같지도 않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그 다음에는 어떤 분석가가 이런 차트를 올려가지고 잠깐 살펴봅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것이 0x 이고 왼쪽이 XRP. 이제 좀 모습이 비슷하죠. 그래서 0x처럼 이제 XRP도 상승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은 여태까지 이렇게 되지 않은 일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살짝 차트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구경하고 넘어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올라가면 좋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 기사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또 이제 제드 맥케일럽에 대해서 더 블로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제드 맥케일럽이 2016년 초부터 현재까지 총 1억 7,500만 달러어치의 XRP를 매도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제드 맥케일럽 같은 경우 올해 2020년 1분기 동안에 2,600만 달러 규모의 XRP를 매도했는데, 이는 지난 5분기 동안 판매한 금액 중에 가장 큰 규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제드 맥케일럽이 2,600만 달러어치의 이제 XRP를 팔았어요. 근데 리플사 같은 경우는 2019년 4분기 같은 경우 1,300만 달러, 그리고 올해 1분기 같은 경우는 175만 달러의 XRP를 판매하는데 그쳤습니다. 그래서 제드 맥케일럽이 2,600만 달러, 리플사는 175만 달러. 이 제드 맥케일럽이 말아쳐먹고 있다라고도 봐도 무방할 것 같은데, 그렇지만 뭐 자기 거 자기가 판다는데 저희가 또 뭐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근데 기분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안 그래도 돈도 많은 놈이 무슨 부귀 영화를 더 누리겠다고 이렇게 팔아제끼는지 모르겠는데, 부디 제드 맥케일럽이 좀 이렇게 자중하면서 적당히 했으면 좋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어지는 소식으로는 오랜만에 또 이제 거래소 CEO가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하면서 XRP에 대한 의견을 남겼습니다. 이 거래소는 2013년도에 문을 연 호주의 거래소 BTC Markets라는 거래소인데요. 이 거래소는 다른 여느 거래소들과 마찬가지로 불장 이후 2017년도 불장 이후 크게 성장했으며
암호화폐 버블이 터진 후 XRP를 해당 거래소에 상장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국제 송금을 더욱더 빠르고 싸게 하기 위해서 사용될 수 있는 XRP는 호주에서도 가장 큰 거래소가, 그러니까 BTC 마켓이 가장 큰 거래소라고 하는데요. 더욱더 안정적으로 성장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BTC 마켓의 CEO인 캐롤린 볼러 같은 경우는 XRP는 우리 거래소의 사업에 기반한 거래 볼륨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다른 여러 회사들은 XRP를 더욱더 효과적인 국제 지불을 하는데 사용을 하고 있고, 이러한 사용 예는 다른 암호화폐들과는 분명 차별화가 되고 있다. 사람들은 블록체인을 통해서 이룰 수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한 기대를 갖고 있지만은 그에 반해서 디지털 자산들은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는 도움을 줄 수 없고 본질적으로는 가치가 없다고 믿는 경향이 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죠? 블록체인만 쓰면 되지 암호화폐는 쓰잘데기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CEO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XRP 같은 경우는 이제 암호화폐가 중점적으로 활용이 되는 그런 예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CEO가 계속 이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지금 현재 국제 지불 시장에는 큰 문제가 있고, 특히 호주 같은 경우 종종 사업자들이 해외에 물량 지급을 해주는 업체들에게 대금을 납입을 해줘야 되는데, 여기서 XRP를 활용하게 되면 송금 비용도 적게 들고 당일 지불도 가능해져서 현재 국제 지불 시스템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있다. XRP는 이 전통적인 금융기관과 새롭게 떠오르는 핀테크의 다리 역할을 하고 있다. 사람들은 기존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원하고 XRP가 여기서 큰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그 다음에 기사에서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BTC 마켓 같은 경우는 ODL을 지원하고 이를 사용하는데 굉장히 적극적이며 이를 통해서 해당 거래소의 성장도 도모하고 있다. CEO는 이어서 이야기하기를, ODL에 대한 정말 놀라운 점은 XRP를 활용해서 국제 지불을 더욱더 효과적으로 만드는 동시에 우리 거래소 볼륨도 상승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암호화폐 시장에서는 이러한 점이 정말 독특한 특징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고, 이는 우리 사업 모델과 잘 맞아떨어지고 우리 거래소에 큰 경쟁력을 더해준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현재 사토시 차트가 망가지고 XRP 가격이 오르지 않아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답답할 지언정, 이 업계에서 실제로 XRP를 활용하는 사람들이 있고 XRP를 통해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데, 그냥 활용이 되는 것 뿐만 아니라 이를 활용했었던 사람들은 직접 나와가지고 정말 좋다, ODL에 대해서 찬사를 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 그리고 거래소들도 이제 경쟁력을 더해주기 때문에 그런 장점을 이제 또 활용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지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XRP가 망해서 없어진다라고는 좀 생각하기 힘들지 않나 라는 것이 저의 의견입니다. 문제는 앞으로 이 XRP가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활용이 될 수 있느냐, XRP가 달릴 수 있는 인프라들이 얼마나 많이 구축될 수 있느냐, 그 여부에 따라 가지고 XRP의 장기적인 가치가 결정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리플사나 SBI 홀딩스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들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여기저기 투자를 하면서 생태계 확장을 늘리기 위해서 이제 밭을 갈고 있는 것이죠. 물론 언제나 그렇다시피 이러한 그들의 노력이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라고 장담은 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성공하게 된다면 장기적으로 봤을 때 XRP는 이제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 정도는 이 모두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인터뷰에서 알아본 이 BTC 마켓 같은 경우도 ODL을 굉장히 좋아하고 있고, ODL을 활용함으로써 오는 그런 이점에 대해서 너무나 잘 이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빗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또 가져볼 수도 있겠고요. 이러한 장점들을 인식하게 되는 다른 거래소들도 각국에서 이제 스스로 ODL 거래소가 되기 위해서 나서는 그런 현상도 나오게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한번 해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한 제가 좀 오버하는 것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각 나라, 특히나 이제 발전하거나 수출을 많이 하는 나라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 나라의 사업자들이나 상인들이 더욱더 싸고 빠르게 대금 결제를 한다든지 사업을 이렇게 넓혀 나갈 수 있다라면은 그것처럼 또 좋은 소식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ODL을 활용하게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 회로도 한번 돌려봅니다. 이것은 뭐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은 태국 같은 것도 이제 이런 부분을 굉장히 이제 큰 가능성으로 보고 있는 것을 확인을 해볼 수는 있었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국제적으로 사업을 하는 회사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ODL의 활용 용도 또한 늘어날 수 있기를 저는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 열심히 모아온 정보들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와 함께 이 폭풍 속으로 휘말려 들어가고 있는 XRP의 미래를 기대를 해보면서
오늘도 여유가 되시는 분들께는 이 광고 시청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및 광고주 방문 그리고 좋아요 부탁을 전해드리면서 행복한 주말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안녕히 계십시오.